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세 번째 시간, 기본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수리능력에서요. 그 중에서 응용계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응용계산 1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1번 문제는요, 그야말로 말 그대로 그냥 계산만 해주면 되는 부분입니다. 정리, 전제에 대한 정리 잘 해주시고요.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으네요. 한번 간단히 계산해 보도록 하죠. 이 지하철, 2호선 지하철 노선 열차는 지금 아현하고요. 그리고 이대, 그리고 신촌, 그리고 홍대, 그리고 합정 구간이 있답니다. 합정 구간. 이렇게 구간이 있는데 각 역 사이의 거리는 여기서는요 3.6km가 되겠고요. 다 킬로미터 단위예요. 그리고 얘는 1.8km, 그리고 얘는 2.4km, 얘는요 1.2km가 되겠다라고 되어 있네요. 각 열차의 속력은요 72km/h로 모두 같으며 일정한 속도로 달린다라고 가정을 하자라는 거예요. 속도가 72km/h입니다. 그랬을 때 각 역마다 30초간 정차를 한다라고 하네요. 그렇죠? 아현은 출발역이니까 정차하는 거 생각 안 해도 되고요. 이대에서 30초, 신촌에서 30초 이런 식으로 정차를 하겠더라라는 이야기인 거죠. 합정도 도착역이니까 정차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그렇죠? 그랬을 때 아현에서 9시 23분 00초에 출발한 열차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신촌에서 정차하는 시간 동안 맞은편에서도 정차한 열차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열차는 어느 역에서 언제 출발한 열차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거겠죠. 정차 시의 감속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걸 감속을 고려했다고 한다면 우리 문제 못 풀죠. 한번 봅시다. 일단은 신촌, 여기는 아현에서 출발해서 신촌까지 갔대요. 그랬을 때는 일단 신촌까지 도착했을 때까지 시간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여기는 거리를 살펴보니까 얼마입니까? 5.4km가 되는 거겠네요. 여기는 5.4km에 해당되는 부분을 72라는 속력으로 나눠줘야 될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나오겠죠. 그쵸? 여기에다가 30초를 더해주면 될 겁니다. 그쵸?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는 이 72분의 5.4에 해당되는 부분은요. 일단은 약분을 할 때 6, 9, 54, 0.9고요. 6일은 6, 6이 10입니다. 또 약분이 되네요. 이거 약분하니까 얼마가 되는 거죠? 3, 0.3이고요. 4분의 가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40분의 3시간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즉 이것은 40분의 3시간에다가 더하기 30초를 했더라라는 건데 이거 분으로 바꿔도 되겠죠? 40분의 3에다가 곱하기 60분 요거 계산해줘도 되는 거겠네요. 그쵸? 그러면 이게 00 약분되고 2는 4, 2, 3은 6이기 때문에 2분의 9네요. 2분의 9분이면 4.5분이 되는 거겠죠. 4.5분 더하기 30초. 이건 뭐예요? 5분이 되는 거겠죠. 이게 0.5분이니까 네, 5분입니다. 신촌에 딱 도착했을 때가 5분 걸리더라. 아현에서부터 5분이 걸리더라. 우리가 쭉 계산해 본 부분이에요. 5분이었다라는 거고요. 5분. 일단 30초 정차하는 걸 제외한 이 거리만 갔을 때에는 4.5분이 나왔었던 거죠. 그쵸? 거기에다가 30초까지 더해준 결과 5분이 걸렸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촌에 딱 도착했을 때는 19시 23분에다가 5분을 더 더해주니까 19시 28분이 되는 거겠죠. 28분. 근데 신촌에 정차하고 있는 시간은 19시 28분에서부터 19시 28분 30초까지가 되는 거겠죠. 30초까지.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일단 계산이 돼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맞은편에서도 정차한 열차가 있었대요. 이 열차는 어느 역에서 언제 출발한 것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홍대 아니면 합정에서 출발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홍대 아니면 합정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2.4km에 해당되는 부분을 가려고 했을 때는 몇 분이 걸리는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4km면은 이것을 72로 나누었을 때 이게 몇 시간인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12로 약분하니까 이건 0.2고요. 11로 약분하니까 이건 6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30분의 1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30분의 1시간이죠. 이것은 2초가 되는 거겠죠. 2초. 2초가 걸리더라라는 거.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는 데에만 2초가 걸리더라라는 거죠. 되시겠죠? 그러면 만약에 홍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홍대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하면 19시
예를 들어서 26분에 출발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또 2분을 빼면은요 19시 26분 30초에 출발을 하거나 그래서 이 사이에서 출발을 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이 사이에 해당되는 수치가 나와 있습니까? 26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26분이 넘는 수치 나와 있지 않아요. 홍대하고 26분이 매칭되어 있는 부분은 나와 있지 않거든요. 따라서 홍대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모두 다 지우셔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합정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합정은요. 합정에서 홍대까지 간 이 거리만 봤을 때 걸리는 시간은요. 1.1을 7.2로 나누면 7.2분의 1.2시간이 되는 거겠죠. 6으로 나누면요. 6, 22에다가 6, 1은 6, 6, 22. 그래서 6분의 1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분의 1시간이면은요. 잠시만요. 이 계산이 뭔가 잘못됐죠? 72분의 12초. 1.2km죠. 이렇게 돼서 이게 얼마가 되는 거죠? 6, 2, 12, 6, 1은 6, 6, 2, 12. 6분의 1 맞는데요? 6분의 1시간 맞죠? 6분의 1시간이면 이거는 이게 10분이 되는 건데요? 일단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가 잘못했네요. 7.2가 아니죠. 72죠. 왜 7점이라고 했을까요? 72분의 1.2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60분의 1시간이 되는 거겠네요. 되시겠죠? 따라서 이것은 1분이 나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1분 걸린다. 간 거리만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그죠? 그러면 만약에 합정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합정에서 출발하면요. 거리만으로는 3분에 해당되는 여기 2초가 아니라 2분이죠. 2분. 죄송합니다. 계산을 했을 때 아까 2분 나왔었는데 2분이에요. 여기는 2분하고 1분을 더해주면 3분을 갑니다. 3분 거리를 가는 거예요. 3분을 가고 중간에서 30초를 정차를 하더라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있는 3분 30초에 해당되는 부분만큼 여기 신촌 3분 30초가 걸려서 신촌에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3분 30초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외를 시켜줘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제외시켜주면은 19시 3분 30초면은요. 24분하고도 30초인가요? 그쵸? 3분 30초니까. 그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겠고 아니면 19시에서 24분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25분이죠. 25분에 출발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신촌에서 만나게 되겠더라. 이 사이에서 출발하면 되겠더라. 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죠? 따라서 이 사이의 시간에 해당되는 부분이 저기 합정에서 19시 24분 45초에 출발하는 거 있네요. 그렇죠? 따라서 4번이 답이 되겠더라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냥 덧셈 뺄셈 잘해주시고요. 곱하기 나누기만 잘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일단은 거속시에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거속시에 관련된 그 공식은 여러분이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문제를 계속해서 풀었는데요.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면요. 거속시는 여러분 그림 그리셔서 외우셔도 편합니다. 위에다가 거리 쓰시고 밑에 반 갈라서 여기다 속력 쓰시고 시간 쓰시면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이 시간이다라는 것은 속력분의 거리가 되겠더라 라는 부분인 거고요. 이걸 계산을 할 때는요. 반드시 단위 조심하셔야 되겠더라 라는 거예요. 저도 아까 전에 단위 맞춰가면서 계산을 했었던 거죠. 단위가 맞춰지지 않으면 틀린 답이 나올 수 있으니까 되시겠죠. 네, 이제 1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이요. 요게 지금 잘못 나왔네요. 책에는 이게 60%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60%로 고쳐주시도록 하시고 전체 100명의 그룹에서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6대 4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룹 내에 안경을 쓴 사람의 비율이 60%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키가 170cm 이상의 사람의 비율은 65%더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그룹에서 안경을 낀 여자가 8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170 미만의 안경을 끼지 않은 여자가 2명이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종류의 문제는요. 딱 봐도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문제를 풀라라는 집합 유형의 문제예요. 그쵸? 벤 다이어그램 그냥 그려주세요. 기화해서 요 집합은 몇 명이고 요 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몇 개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지 마시고요. 더 편한 대로 벤 다이어그램 바로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남자 집단이다 라고 보시고요. 요 부분은 170 이상이더라 라고 보시고요. 이 부분은 안경을 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전체는 100명이에요.
남자 집단은요 6대 4의 비율로 있다고 했으니까 남자는 60명이 되는 거겠죠. 170 이상인 것은요 이상인 사람이 비율이 65%니까 65명이 되는 거겠죠. 안경을 낀 사람은요 60%라고 했으니까 60명이 되는 거겠죠. 일단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문제에서 전제에서 이야기한 대로 안경을 낀 여자래요. 안경을 낀 여자면은 어디 부분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남자가 아니어야 돼요. 그렇죠? 여기는 이 부분 바깥에 있어야 되며 안경을 끼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빗금친 부분이 몇 명이다. 안경을 낀 여자가 되기 때문에 8명이 되겠더라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170 미만의 안경을 끼지 않은 여자가 2명이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170 미만이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벤 다이어그램 바깥쪽이어야 돼요. 그리고 남자도 아니어야 돼요. 여자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안경을 끼지 않고 있어야 돼요. 안경도 끼지 않고 있어야 돼요. 즉 여기에는 이 벤 다이어그램 세 군데 안에 모두 다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바깥으로 나가서 이 부분이 2명이다 라고 보셔야 되는 거겠죠. 벤 다이어그램 바깥쪽입니다. 네. 그리고요. 170cm 이상의 안경을 끼지 않은 여자는 몇 명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170m 이상이다. 이 170cm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벤 다이어그램 안쪽에 있어야 되는 거겠죠? 이 벤 다이어그램 안쪽에 있어야 되며, 그죠? 그리고 안경을 끼지 않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경을 끼지 않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요거 바깥 부분이겠네요. 요 부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라고 했으니까 요 부분도 포함돼서는 안 되고요. 요렇게 빗금친 부분. 그죠? 네. 파란색도 아니어야 되고 우리가 지금 붉은색으로만 색칠된 부분, 요 부분에 들어가 있는 명수를 지금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부분인데 보세요. 전체 3개의 집합, 3개의 벤 다이어그램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 100에서 2 빼면 됩니다. 98이죠. 그죠? 98이고요. 98에서 여기는 남자 60명을 제외하면 남자 60명을 제외하면은요. 파란색 부분과 붉은색 부분이 남아요. 파란색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8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8명에 해당되는 부분도 제외를 하면 우리가 구하려는 붉은색 부분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남자가 60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는 8명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제외하면요. 이건 30명이 될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170 이상이면서 안경을 끼지 않은 여자는 30명이 되겠더라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벤 다이어그램 그려주면요. 훨씬 더 쉽게 풀리니까 일단은 그려주는 기준에 해당되는 부분은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 파트로 구별되는 부분 하나 그려주시고 남자 여자라는 부분 그래서 남자를 그려주시고 아니면 여자를 그려주셔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파트가 안경을 꼈느냐 안 꼈느냐라는 거예요. 따라서 안경 낀 부분에 대한 벤 다이어그램 그렇죠? 그려주시고 또 170 이상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 파트에 대한 부분 그려주시고 안 낀 부분 뭐죠? 170 이하인 부분을 그려주셔도 상관없었어요. 그렇죠? 여기에는 이 조건에 따라서 찾아가면 그 부분이 어딘지 찾아가면 되는 거니까 되시겠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그려주시면 편하게 풀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렇게 해서 12번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넘어가서 13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보도록 하죠. 최신 핸드폰을 출시함에 따라 이전 모델을 사용하던 사용자에게 구매 이력을 증명하면 새 기종을 50만 원을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소비자가 찾기 어려운 방식으로 홍보를 해서 전체 소비자의 8%만이 할인을 받았더라. 그러면 우리는 전체 소비자에 해당되는 부분, 요 명수가 몇 명인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르죠? 따라서 X명이라고 두고 X명에 대해서 8%만 할인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100분의 8만 그러니까 여기는 요 명수만 할인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것이 화제가 되어 불만이 폭주하자 다시 할인 받지 못한 사람이죠. 8%를 제외해야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8%를 제외한 사람들은요. 92%가 될 거예요. 요 계산은 앞에 맨 처음에 응용 계산 들어갈 때 1번에서가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 기억하시면서 써주시고 이 할인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 4분의 3만 또 50만 원을 할인해 준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50만 원을 할인한 사람들은 여기에는 처음에 8%에 해당되는 부분이랑 할인받지 못한 사람이 4분의 3에 해당되는 부분 이 명수를 합쳐주면 될 거예요. 합쳐주면 이 사람들이 50만 원을 할인해 준 사람들이 되는 거겠지. 그렇죠? 이 두 번의 할인 과정에서 회사는 4억 6,200만 원의 이익을
포기하였다. 이 사람들한테 50만 원을 할인해 줬으니까. 따라서 여기다가 50만 원을 곱해주면 이게 이 회사에서 포기한 이익금이 되는 거겠죠. 즉 4억 6,200만 원. 200만 원이 되겠더라 라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해서 그렇다면 이 회사의 최신 핸드폰은 몇 대가 판매되었는가? X명이 샀으니까 X대가 팔렸다 라고 보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는 X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식을 썼으니까 이 식을 풀어내시면 될 거예요. 되시겠죠? 한번 풀어볼까요? 50만 원으로 일단 약분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만 약분하고요. 00 약분하고 5로 약분하니까요. 5, 9, 45에다가 5, 20, 5, 4, 20, 924가 나오겠네요. 그죠? 그리고 얘네들 계산하면요. 4, 2, 8, 4, 3, 12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69가 나올 거고요. 100분의 69에 해당되는 부분이랑 8이랑 더해주면요. 69에다가 8 더해주니까 네, 77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x 곱하기 100분의 77에 해당되는 부분이 얼마가 됐습니까? 924가 됐어요. 얘가 7로 약분이 돼야지 문제가 풀리겠죠. 7일은 7, 11이고요. 7일은 7에다가 7, 3, 21에다가 7, 24 이렇게 약분이 되네요. 또 11로도 약분이 되고 있죠. 그죠? 132를 11로 약분하면은요. 첫 번째 11 들어가고요. 22 해서 12가 되는 거겠네요. 따라서 약분하면 이게 12가 되겠더라. 따라서 x의 값은 100 곱해주니까 1200이 되겠더라 하고 나와주죠. 그죠? 그래서 답은 1200대 3번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겠네요. 그죠? 네, 여기까지 해서 응용 계산에 대한 부분 문제가 몇 되지 죄송합니다. 14번 문제도 보시도록 하실게요. 14번과 15번에 또 있네요. 같이 보시면은요. 네, 14번 보시면 어느 학교에서 한 학급의 인원을 조사했더니 총 36명의 학생이 있었더라. 전학생으로 남학생이 5%가 줄고 여학생이 25%가 늘어나게 되었더니 여학생의 수가 남학생의 수보다 1명 많아지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이 문제를 풀 때에는요. 36명의 학생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때 남녀 학생을 각각 미지수로 두는 거죠. 남자를 X명이었다라고 둔다면 여자는 이제 Y명이 될 것이고 이때에 X와 Y를 더해주면 얼마가 된다? 36명이 되겠더라라는 식을 세워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학으로 남학생이 5%가 줄었대요. 그렇죠? 그리고 여학생이 25%가 늘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전학으로. 그러면 남학생이 5%가 줄었으니까 처음 X명에서 5% 준 0.95X명이 되었더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여학생은요. 25%가 늘었기 때문에 1.25Y명이 되었더라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앞서서 이거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거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 여학생과 남학생에 해당되는 부분의 수의 차를 한번 봤더니 한 명 여학생이 더 많더라라는 거예요. 즉 여학생에서 남학생을 빼줘야 되는 거겠죠. 여긴 마이너스, 여긴 플러스. 그랬더니 그게 한 명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연립하면 답이 나올 거예요. 뭐 양변에 100을 곱해주고 또 5로 약분해가지고 여러분 계산하시면 될 텐데 참 복잡합니다. 이거 계산하기가.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지만요. 연립하는 건 여러분이 그냥 한번 해볼까요? 한번 100을 곱해주면은요. 얘는 125y 마이너스 95x는 100이 되는 거겠죠? 그쵸? 5로 약분하면은 5, 20, 5, 25, 5, 1은 5, 5, 9, 45 요게 되겠네요. x 이게 20이 돼요. 그쵸? 여기에서는 x 플러스 y가 36이었으니까 여기다가 25 곱해보도록 하죠. 25x, 25y 36 곱하기 25가 될 겁니다. 25를 왜 곱했습니까? 라고 한다면 x의 개수든 y의 개수든 맞춰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만 한 문자가 소거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나머지 문자에 대한 값이 나오죠. 그쵸? 따라서 이것과 계산해 줍니다. 25x가 아니라 25y 마이너스 19x는 20이라고 되어 있죠. 그쵸? 그래서 위에 있는 25y에서 밑에 있는 25y를 빼버리기 위해서 위에서 아래 거 빼줍니다. 빼주면 어떻게 되나요? 25에서 19 이제 더해줘야 되는 거겠죠. 이게 44인가요? 44x 되겠죠. 그리고 얘는요. 36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9 곱하기 4로 분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4 곱하기 25가 100이잖아요. 그래서 900으로 빠르게 나오죠. 900이더라 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 부분 20 이것은 880이 되는 거겠죠. 뺐으니까.
위에서 아래 거 빼니까 25x에서 마이너스 19x 빼면 플러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서. 그래서 44x가 됐고 여기서는 900에서 20 뺐으니까 880. x의 값은 20이 되겠더라 라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리고 y는 16명이 되겠더라 라는 거죠. 되시겠죠? 그래서 이때 전학 후 이 학급의 총 인원 수는 이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0.95에다가 x를 곱해주던가 아니면 5% 감소했다고 했으니까 이것에 대한 5%면은요 0.05 곱해주면 되잖아요. 한 명이 줄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는 25%가 늘어났다고 했으니까 4분의 1이 늘어난 거죠. 25%는 4분의 1이니까. 그렇죠? 4분의 1. 여기서 4분의 1이면 4명이죠. 4명이 늘어나서 얘는 20명이 되겠더라 라는 거죠. 얘는 한 명이 줄어서 19명이 되겠고 그래서 전체 39명이 답으로 나오겠다 라고 풀어주면 되는데 복잡합니다. 그죠?